여수 국가산단은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단지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려되는 것이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골든타임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보유한 장비와 전문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공동 대응체 시스템을 이렇게 마련했고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민생 안정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는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 저 시장님 주말 다니시면 직원들이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직원 안 다니고 혼자 다니시는 겁니까? 공무원도 데리고 다니면 안 되죠.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섬을 품은 낭만의 도시 섬섬여수 정기명 여수시장님과 함께 스튜디오에 앉아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그 여수 말이죠. 네. 여수를 가보지 않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여수 밤바다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고요. 네. 아마 전 국민들이 사랑하는 도시가 아닐까 싶은데 나오셨으니까 여수 자랑을 좀 먼저 해주시죠. 네. 어떻습니까? 여수는 한 해 1,3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 도시입니다. 네. 아마 여수 밤바다 노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여수에 안 오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여수는 바다와 섬이 주는 낭만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네. 노래 가사처럼 밤바다 위로 펼쳐지는 불빛은 지금도 많은 이야기와 추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여수의 360여 개의 섬들은 오정도의 동백꽃, 다음에 금오도의 비런길, 다음에 거문도의 역사와 아름다운 풍광처럼 각다른 특별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수는 또 한 해 1,300건의 그 마이스 행사가 열리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마이스 도시입니다. 네. 그리고 또 세계적인 석유화학 산단이 있지요. 또 우리나라 최대의 수산업 도시입니다. 참 역동적인 도시거든요. 네. 또 내년에는 세계 최초로 여수가 가지고 있는 365개의 아름다운 섬을 주제로 세계 섬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섬박람회를 통해서 여수를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리고 그리고 섬의 가치와 미래를 세계인과 공유하는 그런 소중한 행사가 될 겁니다. 밤바다의 낭만과 섬이 주는 감동, 그리고 거기에 시민들의 정까지 더해져서 한번 오시면 또 오고 싶은 그런 곳이 우리 여수입니다. 네.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요. 네, 섬이 365개나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1년에 한 번씩 가면은 되겠는데요? 아무 공교롭게 그리 됐어요. 그래서 1년 365일, 365개 섬인데요. 네. 그중에 45개 섬이 유인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 최근에 보니까 올여름에 전남 해역의 평균 기온 그 수온의 온도가 1도 정도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네. 그 양식장의 피해가 좀 크다 이렇게 뉴스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은 여수도 역시 그런 그 걱정거리를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떤 대비를 좀 하고 계시는지요? 네, 해마다 여름이면 고수정 때문에 걱정인데요. 올여름은 여수 연안의 평균 연안 수온은 26도 수준으로 작년보다는 다소 낮았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평년보다는 1, 2도 높았습니다. 다행히 아직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고수원 특보가 여수를 둘러싸고 있는 가망만, 여자만 그리고 거문도 해역에 발령되어 있어서 여수시에서는 늘 긴장감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이한 것은요, 올해 양식장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양식 어류를 고수원이 시작하기 전에 긴급 방류, 즉 사전 방류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난달에는 이 조피볼락이라고 하는 우럭 치어를 약 313만 마리를 바다에 조기 방류했는데요. 네. 이 조기 방류 효과는 이 폐사로 인한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우리 어민들한테 더 많이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 효과도 네. 있습니다. 고수온 상황에서 가장 이렇게 필요한 것이 이 산소 공급인데요. 우리 여수시는 액화산소 충전과 그리고 해상가들이 운반을 긴급히 지원했고요. 또 면별로 공무원 담당자를 운영해서 어민들한테 고수원 관련 정보도 주고 또 관리 요령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또 고수원이 우려되는 해역은 직접 이렇게 예찰을 강화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네.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많은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수가 24시간 재난안전체계를 구축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여수시가 한 해 1,300만의 관광객이 찾는 그런 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올해 보니까 시민들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재난안전 인식도 조사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네. 내용입니까? 예, 최근 이 기후변화로 대형 재난이 잦아지고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수역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옵니다. 네. 그래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민과 관광객 1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인식도 조사를 냈습니다. 네.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은 높았어요. 특히 그 생활안전 분야가 가장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수는 겨울철에 눈이 안 와요. 거의 눈이 없죠. 없죠. 그래서 네. 저 쌓인 것을 못 봤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대설과 한파 여기에는 인식도가 아주 취약했어요. 네. 근데 의외로 폭염과 가스 안전에도 이렇게 다소 이렇게 인식도가 약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덥기도 많이 덥고 뭐 주변에 그 화학 단지가 많이 있으니까 좀 인식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식도가 낮게 나타난 그런 재난 유행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홍보를 강화하고 네. 또 실질적인 행동 요령 컨텐츠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아무래도 놀이나 체험 중심으로 그리고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에게는 쉬운 언어와 반복 운운을 위주로 해서 맞춤형 안전교육을 운영 중에 있고요. 결론적으로 객관화된 수치를 바탕으로 네. 예산도 세우고 또 제도를 개선하는 근거로 삼으려고 네. 안전인식도 조사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그 안전 인식도 조사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을 한다면 네. 조금 더 안전한 여수가 되지 않을까. 과학적 합리적으로 하자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아까 뭐 365개의 섬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전국 섬의 60%가 전남 지역에 있고 또 아무래도 여수가 섬이 많다 보니까 섬에 특화된 재난 안전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준비를 좀 하고 계시는지요? 맞아요. 예, 육지와는 다르게 여수는 섬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육지와는 다른 차별화된 어떤 재난 안전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시장님. 문제가 먼 섬에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갑자기 아팠다 네. 또는 이렇게 다쳤다. 근데 신속한 이송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수 소방서와 협력해서 119 사람을 나른다. 환자 나름이선. 이 나름이선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이 119 나름이선은 민간 선박과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일종의 바다의 구급차입니다. 그래서 현재 31척을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나름이선이네요. 예, 이제 사람이나 물건을 나른다. 네네. 그래서 나름이선이라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좀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또 여수 소방서와 협력해서 이 섬 곳곳에 소방차, 구급차를 이렇게 또 배치했고요. 또 우용 소방대를 운영해서 섬의 화재라든지 각종 재난에 이렇게 대응하고 있고요. 또 풍수해나 지진 피해에 대해서는 재보험 가입을 이렇게 지원하고 특히 취약계층은 전액 다 보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예를 들면 거문도 같은 데는 지역자율 방재단이라든지 또 마을 안전 지킴이도 운영해서요. 평소에서 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재난 예방 대응 활동도 하고요. 또 지진도 문제잖아요. 지진도 문제입니다. 해일. 그래서 네. 또 지진 해일 경보 시스템도 가동해서 위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는 76곳을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또 점검하고 네. 또 대피련도 이렇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섬이 많은 도시다 보니까 네. 그런 특화된 전략을 갖고 섬 그 재난 안전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수에는 석유 화학 단지와 같은 대규모 공업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우리나라 대표 산업 도시가 될 텐데요. 준비된 뉴스를 보시고 토크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수한단의 한 석유화학 부두합 해상에 기름띠가 길게 들어섰습니다. 방제선에서 기름띠 확산을 막기 위한 방제 작업이 한창입니다. 집중호우에 육상 배관에서 유출된 기름이 우수관을 통해 바다까지 흘러간 겁니다. 최근 10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과 화학물질 배출 등 화학사고는 총 16건으로 이 중 4건이 여수한단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바다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상 화학물질 해상 유출 우려가 큽니다. 이를 대비한 가상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해양오염 신고 접수 발생, 현장으로 이동 조치 바랍니다. 부둣가에서 오염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 접수와 함께 현장 주변에 위치된 오일 펜스가 설치되고 해경 방지선은 중화제를 뿌립니다. 사고 내용은 곧바로 환경부와 기업에 전파돼 피해 확산 저지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추가 대응책을 모색합니다. 화학사고는 화재 폭발로 동반하는 대규모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긴급 방지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환경부와 여수시, 해경과 여수산단 기업 135곳이 공동방제 지원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습니다. 화학사고 발생 시 상황을 빠르게 전파 공유하고 현장 대응을 위한 가용 자원을 함께 공유하기로 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기관들 간의 정보 공유, 그리고 각급 기관들이 갖고 있는 방제 자원을 서로 공유해서 힘을 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좋은 모델이 될 것 같고요. 대형 인명 피해는 물론 해양과 대기오염 등 2차 피해로 확산할 가능성이 큰 화학사고. 환경부와 각 기관은 대응 훈련을 주기적으로 진행해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체계 구축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지금 뉴스를 보니까 공동방제 지원체계 구축을 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여수시의 역할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수시는 좀 어떤 역할을 계속해야 될까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수 국가산단은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 단지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려되는 것이 화학물질 유통량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유출할 경우에 그 바다와 좀 연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6월에 영산강 유역환경청 또는 여수해양경찰서 또 여수산단 공장장협회 여수시 등 6개 기관이 함께 여수산단 육상해상 공동방제 지원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골든타임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보유한 장비와 전문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공동 대응체 시스템을 이렇게 마련했고요. 또 여수 관내 사고뿐만 아니라 여수를 벗어난 관내 사고, 화학 사고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네. 범위를 확장했고요.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죠. 또 평상시 정기적인 합동훈련과 정보공유 체계를 이렇게 강화해서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네. 여수시는 이 과정에서 이 여섯 기관의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제 자원을 조율하고 또 사고 예방과 합동훈련을 주도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요. 궁극적으로 이 협약은 시민의 생활 환경을 보호하고 또 산단 근로자의 안전과 또 해양 환경 보존을 목표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 방제선 아까 이렇게 여기 해경 방제선 봤는데요. 네. 저것보다도 3배 더 큰 선박이 이렇게 신조로 만들어져서 구축될 겁니다. 앞으로 걱정 없습니다. 네. 자, 공동방제 시스템 구축 아주 튼튼하게 잘 구축돼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지금까지 이제 여수의 재난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 시장님과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네. 아까 서두에 시장님께서 여수 세계 선박람회를 세계 최초로 개최를 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이 여수 세계 선박람회의 캐릭터를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름이 다섬이라고 네. 제가 이야기를 네. 들었는데 맞아요. 앞에 명찰을 보니까 이름표를 보니까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개최를 한다라는 이름표도 이렇게 붙어 있고요. 어떤 그 박람회인지 한번 이걸 드시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네. 홍보를 직접 해주시니까 감사해요. 이 보시면 이렇게 이 섬인가요 이게? 이 섬입니다. 아 섬이군요. 여수에는 섬이 많다 해서 마늘 따자를 써서 다섬이. 아 다섬이. 그래서 2016 여수 세계 선박람회 이거 마스코트인데요. 여수의 섬에서 태어난 다섬이가 그래서 여수의 섬에서 태어나서 세계 곳곳을 누비며 섬의 매력을 전해주는 귀여운 어드벤처러, 이 탐험가다. 네. 이런 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다섬이가 우리 선박람회 홍보를 많이 해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6 여수 세계 선박람회는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섬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행사인데요. 여수에는 365개 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 행사장인 돌산 진모지구와 부 행사장인 계도와 그리고 금오도뿐만 아니라 여수 시내 육지 그리고 관내
또 360여 그 모든 섬을 대상으로 이렇게 섬박람회를 2달 동안 네. 내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2달 동안 개최합니다. 현재 이 섬박람회는 우리 여수시의 현재 최대 현안입니다. 현재 그 로드맵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섬박람회가 이제 이렇게 오시면은 예를 들면은 신산업 그러니까 연안조초라든지 다음에 해상 레저 하는 네. 또 신산업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또 신산업의 기원을 열 것이고요. 그리고 AAM과 위그선 이런 미래 기술을 통해서 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또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섬들도 이렇게 다 보여줄 겁니다. 네. 막 섬과 섬이 이어지고 또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만나 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또 세계인과 공유하는 그런 아주 뜻깊은 행사가 될 겁니다. 더군다나 세계 최초로 섬 박람회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더 네. 기대가 큰데요. 어떻습니까? 1년 정도 남은 셈이 되는데요. 네. 아주 화려한 그 공연들도 있고 행사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최첨단 ICT를 활용한 뭐 멋진 뭐 개막식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럼요. 어떠신가요? 예, 아주 유명한 어떤 감독님을 좀 모셔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섬박람회는 단순한 어떤 일방적 통행 정책이 아닌 쌍방향 소통과 이렇게 또 체험을 주로 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진모지구에 있는 주 행사장에서는 실제 바다와 섬 속에 들어있는 듯한 이머시브 미디어 터널을 구축하고요. 네. 또 관람객의 소리나 움직임에 따라서 반응하는 미디어 아트 등 최첨단 기술을 선보일 겁니다. 예전에 엑스포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발전된 것들을 좀 많이 보여줄 수 있겠네요. 훨씬 업그레이드 됐죠. 네. 또 최신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요. 그리고 또 계도나 금오도 부행사장에서는 섬 주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또 체험 프로그램, 네. 그리고 또 문화 공연, 그리고 힐링 아마 웰리스 프로그램도 이렇게 준비 중에 있고요. 거의 무엇보다도 지금 이미 구축했습니다만은 여수는 국내 최고의 스마트 관광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수 N이라는 아주 훌륭한 앱을 진짜 구축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수 오시면은 네. 여수 N을 딱 여시면은 관광뿐만 아니라 요새 모든 아름다운 어떤 그 명소를 다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여수 예. N이란 그 어플리케이션이군요. 예, 많은 지금 비용을 투자해서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계속 지금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민들이 많이 찾는 그 박람회 기간 중에는 역시 시장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대목은 어떻게 안전하게 이 박람회를 개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예. 준비는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여수는 해마다 10만 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 그리고 또 오래된 60년 역사를 자랑하는 거북선 축제 등 크고 작은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이 섬박람회라든지 이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총 컨트롤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비상 상황을 단계별로 설정해서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요. 상황별 매뉴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섬박람회 행사장 전 스태프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요. 또 리허설도 또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또 폭염이라든지 우청, 강풍 등 기상 상황도 4단계로 이렇게 나눠서요. 각각에 맞는 대처 프로세스를 이렇게 지금 만들었고요. 네. 또 다중인파 밀집도에 따라서 운영요원과 안전요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또 상황별 훈련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고 없는 박람회가 네.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보다 빛나는 행사가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맞아요. 네, 네. 확실하게 안전을 준비를 해서 네. 아주 멋진 박람회 개최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시장님께서 주말에도 안 쉬시고 이렇게 저 시민들 계속 만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지난해에 민생 대책반을 꾸려가지고 또 골목 상권 활성화에도 이렇게 주력하고 계시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추진 내용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민생 안정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는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 저 시장님 주말 다니시면 직원들이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직원 안 다르거든요. 혼자 다니시는 겁니까? 저하고 이제 운전하는 이제 이렇게
뭐 민간인 한 분하고 둘이 다니는데요. 네. 그때 공무원도 데리고 다니면 안 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부 그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연계해서 여수사랑 상품권 20% 특별 할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엄청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30만 원 한도고 네. 20%까지 할인될 수 있는 그런 쿠폰이라면서요. 제가 네. 오전에 잠깐 들었는데요. 전국에서는 없죠. 20%는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죠. 아유 엄청납니다. 또 이렇게 이 상점가가 지정이 돼야 이 혜택을 받는데요. 네. 상점가가 지정이 이렇게 되기 어려운 곳이 많아요. 이렇게 가맹 그 점포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이렇게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어떤 그 예를 들면 우리 여수 밤바다의 본거진 쫑포상가, 네. 쫑포상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을 해서요. 오늘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시키고 또 국도비 공모사업도 응모해서 상인들의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쇠락해가는 흥국상가는 청년마을과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해서 젊은 청년층들이 관광객이 다시 찾는 공간으로 이렇게 변모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물가 조사를 통해서요. 생필품 가격을 모니터링해서 우리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많이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지역이든지 최근에 보면은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 참 걱정들이 많은 지자체 그리고 이제 지자체장들의 고민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여수가 보니까 지난해 인구정책 전담부서를 신설을 해서 뭔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뭐 지방도시에서 인구 소멸 또 청년 인구 유출 이거 답이 없어요. 사실은 지방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되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건 우리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이렇게 지방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인데요. 네. 그래도 어찌합니까? 그래서 우리 여수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지금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궁예지책으로 작년 7월부터 인구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했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냥 단발성 있는 어떤 정책보다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어떤 정책을 수립하자. 또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인구정책 500여 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마련했습니다. 네. 마련해서 청년 정책 사업을 분석해서 성과가 좋은 사업은 계속적으로 확대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내는 것이 청년 임대주택. 작년에 청년 임대주택을 17호를 시작했고요. 올해 또 25호를 제공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것이요. 네. 이 영원입니다. 보증금이. 아, 그래요? 예, 무료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해가 갈수록 이렇게 그냥 막 서로 이렇게 뭐 지원을 하니까요. 굉장히 경험이 좋습니다. 그래서 2028년까지 총 2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신혼부부, 또 여수형 신혼부부 임대주택 사업도 시행 중에 있고요. 그 여수는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관광지고 또 이 힐링할 수 있는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 워케이션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해요. 지금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네. 생활인구가 워낙 많은 곳이기 때문에 또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서 워케이션 프로그램도 활성화하려고 모색하고 있고요. 또 소외된 1인 가구나 다자정 가구 이렇게 가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관광 도시고 또 로맨틱한 이미지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한번 여수에서 살아보고 싶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대기업 이렇게 그런 데서 문의가 많이 와요. 아, 네, 그렇습니까? 워케이션. 네. 아, 그런 인구정책 전담부서 신설해서 또 정책을 추진 중이라는 근데 결론적으로는요. 말씀도. 네. 하여튼 살기 좋은 도시가 돼야 될 맞습니다. 거니까. 네. 정비여건 개선이 가장 중요한데 그게 쉽습니까? 네. 근데 하여튼 어려워도 추진해야죠. 네, 그래도 계속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현 정부가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주축으로 해서 에너지 그 정책 펴고 있는데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은 어떤 정책을 주로 이제 추진하고 계신가요? 여수는 지금 중화공업 단지가 있잖아요. 석유화학 단지. 그래서 사실은 좀 역설적이지만 기후위기 대응 선도 도시를 표방하고 있고요. 네. 특히 또 광양만권의 그 어떤 그 탄소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 절실한 어떤 그 정책 과제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 정부 에너지 정책 보조와 맞춰서 우리 시도 광양만권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좀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기 여수 앞바다의 어떤 해상풍력 단지, 해상풍력이요? 예, 해상풍력 단지하고 광양만권 발전소를 해적 케이블로 직접 연결해서 네.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산업단지라든지 가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해상풍력 특별법이 제정된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내년에 가장 먼저 해상풍력 국가 예비지구 신청을 추진하고 있고요. 네. 이를 통해서 국가 송전망 지원을 받아내고요. 또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안정적으로 조성되도록 그렇게 계획이고요. 네. 또 그뿐만 아닙니다. 또 시민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시민 참여형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택형 태양열 보급 사업도 확대해서 가정용 전기요금도 좀 전략하고 또 기후위기에도 대응하고요. 또 이 산단이 많기 때문에 산단 기업이 많기 때문에 산단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그린 산단형 자가 소비 태양광 인프라도 구축해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그 여수시는 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전환을 그렇게 꾀하고 있습니다. 네. 해양 풍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재난이 점차 빈번해지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여수시가 말이죠. 기후 변화 대응의 민관 산학 협의체 사업이 세계 최대 지방정부 네트워크인 이클레이로부터 이제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들렸는데요. 그럼요. 이 소식도 좀 말씀해 주시죠. 이건 다른 지자체가 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딱 데려가 보니까 굉장히 대견스러웠는데요. 예, 이 기후위기 대응은 행정만 주도해서는 안 됩니다. 또 정부만 주도해서도 안 되고, 이 행정만 맡기지 말고 시민, 기업, 학계 또는 전문가 그러니까 함께 참여하는 민관산학협의체를 구축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협의체를 통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어떤 과제를 공동으로 디스커션도 하고 또 실행하고 있는데요. 민간 기업과는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과 도심 열섬 완화 사업을 추진하고요. 네. 그리고 지역 대학과는 기후위기 대응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시민단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민단체는 탄소 중립 생활운동 실천,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클레이에서 이거 가만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높게 평가한 어떤 겁니다. 겁니까? 첫째, 행정 주도가 아닌 민관 산학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를 구축을 했다. 그래야만 이거 시너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높게 평가했고요. 또 두 번째, 또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인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입증했다는 겁니다. 네. 보시죠. 실제로 2024년도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어떤 적응 분야 6개 분야 모두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COP33 이슈와 연계해서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방금 직전에 COP33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2028년도에 UN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요치를 하시겠다. 또 이렇게 밝히셨어요. 이 내용도 좀 잠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6 내년에 2016 세계 선박람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사실은 비록 이렇게 회의나 이 COP33 총회는 프레젠트급들이 다 세계에서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그리고 세계 여수를 세계에 알리는 엄청난 그 행사입니다. 네. 현재 그 COP33 유치를 위해서 여수시는 그동안 전라남도와 함께 오래전부터요.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과 힘을 합쳐서 국내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는 예를 들면 COP 개최 현장에 해마다 직접 참가해서 네. 유치 의사를 피력했고요. 또 방금 말한 이클레이 세계 지방정부협의회와 협력해서 우수 사례를 공유했고요. 또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 협약 지콤에서 인증 배지를 받았고 또 UN 기후변화 협약 사무국 UNFCC를 직접 방문해서 유치를 홍보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도 일단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우리 여수의 대표 축제인 거북선 축제라든지
또 기후에너지 박람회, 또 무탄소 자전거 대행진 등 주요 행사에 홍보 부스를 운영해서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고요. 네. 또 부산의 백숙고에 가서 또는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 가서 등 전국 각지의 홍보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습니다. 이 COP33의 63의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요. 일단은 여수와 남해안 남중권이 국제 기후 외교 도시의 중심 도시로 이렇게 도약하고 또 무엇보다도 전남과 경남이 네. 공동으로 개최하기 때문에 동서화합과 국가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네. 당연히 뭐 신산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일자리는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COP33 다시 이야기해서 제33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네. 목표하신 대로 꼭 개최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네. 이렇게 뭐 국내 시민들도 그렇고요. 또 전 세계인들이 요소를 많이 찾고 있는데 우리가 콘텐츠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그 시민들이 찾기 위해선 더 좋은 콘텐츠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어떤 그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우리 여수는 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섬관광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섬마다 특색 있는 관광 자원을 마련하는데요. 화정면 백야도는 뷰티 스파 중심의 웰니스 관광 거점으로요. 네. 제가 태어난 계도는 만유목공원과 현재 백패키의 성지인 청석포 개발, 그리고 저 먼 섬인 거문도는 500억 원을 투입해서 거문도 역사문화 공간 조성 사업과 또 문화적 가치를 살려서 K관광 이렇게 섬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구모도의 비렁길과 이렇게 연계해서 탐방로를 추가로 이렇게 설치하고요. 또 야영장을 조성했습니다. 현재 이제 관광객을 위해 더 많이 이렇게 오게 하고 또 이 관광객들을 더 머물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체류형 관광 트렌드로 전환해야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러면은 야간 관광 특화 도시를 조성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요수 밤바다를 좀 더 특화시키는 그래서 그런 저녁에 전략이 필요합니까? 이제 저녁에 못 가도록 잡아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그래서 뭐 한밤의 산책이라든지 캔들라이트 콘서트라든지 이렇게 또 하고요. 또 더 장기 체류형을 이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한 워케이션, 여수형 워케이션. 네. 예를 들면 아름다운 여수 밤바다가 보이는 그런 뭐 호텔이라든지 엑스포장에 워케이션을 이렇게 더 하고요. 또 남도에서 한 달 살기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여수 세계 섬박람회를 하기 때문에요. 섬박람회와 연계해서는 뭐 섬박람회장 주변에 또 저녁에 즐길 수 있도록 네. 또 해변을 따라서 빗섬길, 미디어 바바닥 이런 걸 조성해서 디지털 관광 콘텐츠를 쉽게 말하면 젊은이들한테 제공한다는 거죠. 네. 하루라도 더 묵고 가시라고. 또 여수에는 사람이 사는 작은 아름다운 신비한 섬들이 많습니다. 아, 그 많은 섬들 가운데요. 네. 그런데 그런 섬들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가만 보면 전설같이 아름다운 곳인데요. 그런 데가 지금까지 여객선이 안 다녔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여객선을 운행을 개시해서 접근성을 개선시켜서 네. 도시 생활에 지친 분들이 오셔갖고 좀 이렇게 며칠 쉬다 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이번 주말에 여수 한번 가보고 싶네요. 꼭 오세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모든 그 출연자께서 이 챌린지를 해주시는데 30초 안전 챌린지입니다. 많은 인파가 이제 여수에 올 수 있으니까요. 많은 네. 인파가 모이는 장소에서 어떻게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할지 앞에 마련된 카메라를 보시고 30초 안에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십시오. 네. 무엇보다도 이 많은 인파가 몰릴 때는요,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안전요원 지시에 따라서 이동하거나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밀착되어 있을 때는 팔짱을 끼거나 또 소지하는 가방을 이렇게 가슴에 대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우리가 관례적으로 항상 우측 통행을 하듯이 우측 통행을 생활하고 어쩔 수 없이 밀리는 상황이 생긴다 할 때는 밀리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명 여수시장님과 오늘 자리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